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한 뒤 찾아온 친엄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아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내 친엄마는 따로 있어. 입양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10억을 준비해. 평생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란 줄 알았던 저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가장 빛나던 그 순간 누군가는 그 빛을 돈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과 저를 키워준 사람. 과연 누가 진짜 제 부모였을까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혹시 입양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출간한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방송국 토크쇼 출연까지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던 보조작가 박은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큰 사고라도 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은영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은영 씨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입술만 깨물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14일, 우리 우진이 첫돌.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영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요? 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였습니다. 친어머니라니요. 저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말입니다. 아버지 강철호, 어머니 박정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기업인이자 교육재단 이사장이셨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녔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무엇보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분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잠시 머뭇거리던 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10억 원을 준비하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제가 믿어왔던 인생의 진실이 모두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낳은 부모보다 저를 사랑해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하세요. 사실 그 모든 일은 우진이 진실을 알기 며칠 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출판사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보조작가 박은영이었습니다. 강우진 작가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그러시죠?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라면 제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친엄마예요. 은영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강우진.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은영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명 작가에게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곤 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동안 그런 연락을 수없이 걸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작가님 부모님은 따로 계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강철호, 박정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은영의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나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만나요. 보여줄 게 있으니까. 은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길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영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결국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진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출판사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여자는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나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박은영 씨라고 했죠. 네. 앉아요. 은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진이고. 은영은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14일, 우리 우진이 첫돌. 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은영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의 왼쪽 발목 안쪽에 작은 점이 2개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니까. 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우진의 왼쪽 발목에는 작은 점이 2개 있었습니다. 언젠가 촬영장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은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우진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런 은영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믿어지나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미숙. 그 애를 낳은 사람. 은영은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라면 눈물부터 흘렸을 것입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미숙은 달랐습니다. 눈물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표정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가 요즘 아주 잘 나가더라고. 책도 베스트셀러고 방송에도 나온다면서. 최미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입양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은영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니. 최미숙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10억만 준비하면 돼요.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니가 할 말입니까? 어머니? 최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낳아준 게 어머니지. 내가 없었으면 그 애도 세상에 없었어요. 그 정도 대가는 받을 자격 있잖아. 은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보고 싶었던 적은 있습니까? 최미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됐고 답은 일주일 안에 줘요. 그 한마디에 은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미숙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우진의 출판기념회 일정표였습니다. 날짜, 장소, 시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난 이미 다 알아보고 왔어요. 그 애가 언제 어디서 사람들 앞에 서는지. 최미숙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찾아갈 거예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내가 그 애 친엄마라고 외치면 그 애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은영은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돈만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진이 평생 꿈꿔온 가장 빛나는 순간을 정확히 골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플 곳을 알고 찌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은영은 겨우 그 말만 남기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늘 부모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모님 덕분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진에게 이런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은영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실 은영에게 우진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원고가 거절당할 때마다 함께 밤을 새우며 고쳐 쓴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은영은 우진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마음은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그 마음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진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은영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영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우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 몫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미숙을 만난 이후 박은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최미숙이 내민 사진, 우진의 어린 시절 기록,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던 신체 특징. 무엇보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최미숙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라면 눈물부터 흘릴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미숙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당첨된 복권이라도 찾으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은영은 며칠 동안 혼자 그 일을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박은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미숙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출판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며칠째 우진의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수상하게 여겨 신원을 확인했고, 그날 오후 은영은 그 남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우진 작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해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강우진의 친아버지입니다. 은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친모에 이어 친부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최미숙도 찾아왔습니까? 순간 은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왔군. 아시는 분입니까? 예전 여자입니다. 강우진을 낳은. 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오래전 최미숙과 만나 아이를 낳았지만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활고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 우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작가님을 만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은영이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리요?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김태수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얼마나 버는지 압니다. 드라마 판권, 해외 번역, 강연, 출판 수익. 내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는 말을 멈추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 목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영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본 사람 중 가장 뻔뻔한 인간 같았습니다. 은영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우진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은영은 애써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가님께는 제가 직접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은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는 최미숙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감격은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10억 요구했다며? 적게 불렀어.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 애 재산이 얼만데. 둘은 마치 오래전 헤어진 부모가 아니라 사기꾼 동업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방송 전에 터뜨릴까? 최미숙이 말했습니다. 아니.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끝나고 토크쇼 직전이 좋아.
그때가 가장 비쌀 테니까. 세상이 다 보고 있을 때 흔들어야. 그 애가 돈을 내놓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우진은 평생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인간들이 친부모라니. 은영은 도무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체를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은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주고받은 연락, 그리고 협박의 정황,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우진을 지킬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우진 역시 그 무렵부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 강철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박정순 역시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정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우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우진은 우연히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수천 장의 사진이 있었지만 갓난아기 시절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1살, 2살, 그 시절의 사진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없지? 우진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 온 편지였습니다. 우진아,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철호가 들어왔습니다. 또 보고 있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강철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소. 원망해도 괜찮소. 하지만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소. 박정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3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꼭 쥐던 순간, 그날부터 우진은 하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우리를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진이 편이어야 해요. 강철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출판 기념회 날짜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토크쇼 제작진도 연락해 왔습니다. 작가님, 이번 방송은 특별히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가족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사흘 앞둔 날, 박은영이 마침내 우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사달락.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출판 기념회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원고 수정 때문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에는 저와 박은영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영 씨는 계속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정 이야기를 하거나 원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영 씨. 네.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이상하잖아요. 은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날 처음 보았던 봉투였습니다. 작가님,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천천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입양 관련 서류, 그리고 최미숙과 김태수의 사진. 저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한 장씩 늘어날수록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은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가님은 입양되신 것 같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한참 후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데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왔던 이상한 분위기. 아버지의 굳은 표정, 어머니의 눈물, 텅 비어있던 갓난아기 시절 사진.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세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진실을 알 자격도 없었습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웠단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첫 걸음마 사진, 첫 생일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리고 제가 처음 원고를 출판했던 날의 신문기사. 어머니는 하나하나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이건 처음 학교 간 날. 이건 첫 책 나온 날. 앨범 곳곳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우진이 오늘도 수고했다.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한 장 한 장이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그 앨범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키운 것은 핏줄이 아니라 이 수많은 날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 하지만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실 안에서 잠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늙으실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책가방을 들어주셨고, 그 손으로 제 첫 책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익숙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문득 예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첫 소설을 썼을 때 출판사 20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음이 있다. 제가 포기하려 했을 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제 원고를 읽어주시고 식사를 챙겨주시고 늘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양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랑까지 부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준 것도, 울 때 등을 두드려준 것도 모두 그분들이었습니다. 핏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저에게 박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작가로 알아주기 훨씬 전부터 이 사람은 저를 그저 한 사람으로 곁에서 지켜봐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마다 언제나 제 곁에는 박은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최미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토크쇼 녹화가 모레라지. 10억 준비 안 하면. 잠시 웃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기자들 만나러 갈게. 내 입양 이야기.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기로. 저는 그날 밤 박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 씨. 네, 작가님. 혹시 그 두 사람이 한 말,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영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은영 씨와 함께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영 씨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도 함께 넘겼습니다. 협박 전화 녹음,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기록.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며칠에 걸쳐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가님이 원하신다면 방송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당일, 수백 명의 독자와 기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두 분뿐입니다. 출판기념회 당일,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독자들, 기자들, 출판 관계자들, 방송국 카메라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새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 눈물로 밤을 지새운 어머니, 그리고 며칠 전 제 인생을 뒤흔든 진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 대기실에 앉아 있던 저에게 박은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영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은영 씨뿐인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독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국 생방송 토크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 원래는 신작 소설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협박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가 끝까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제가 전국 방송에서 입양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저는 방송 직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우진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신다. 걱정 말고 내 마음대로 하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분은 이미 제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MC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우진 작가님 하면 가족 사랑이 유명하죠.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MC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명 아래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카메라 뒤의 제작진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MC도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는 객석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부끄럽지 않습니다.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를 낳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제 원고를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제가 포기하려 했을 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상을 받았을 때보다 제가 아플 때 더 마음 아파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강철호 아버지, 박정순 어머니, 제 부모님은 두 분뿐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MC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밝히겠습니다. 사전에 제작진에게 넘긴 녹취록이 화면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최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10억만 주면 조용히 사라질게. 입양 사실 알리기 싫으면 돈 준비해. 순간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어 김태수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돈을 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튜디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부모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강철호 회장과 박정순 이사장을 진정한 부모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최미숙과 김태수는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성공한 자식을 돈벌이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돈은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시청자들이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눈물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정순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두 분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두 분 아들인 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우진아, 내가 우리에게 와준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간 기념 사인회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책 헌정사는 누구에게 바치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준 부모님께,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박은영에게. 순간 객석 뒤쪽에 서 있던 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헌정사를 본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말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은영 씨를 불렀습니다. 은영 씨.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은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제 옆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은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두 분의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허구이며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 지명과 사건은 모두 실제와 관련이 없습니다.